안녕하세요. 유행영문법 141강 영어 공부의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실제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뜻에서 영어 공부의 실제라고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I love you. 이제 보세요. I love you죠? I love you를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죠. 예, 전부 다 I love you는 아시죠. 또 Judy loves him. 뭐 이것도 잠깐 주디는 그 남자를 사랑한다. 또 I love you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I love you가 왜 I가 뭐고 love가 뭐고 you가 뭐길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이 될까요?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의사를 소통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단지 I love you라는 문장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수많은 단어를, 수많은 문장을 다 외웁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것을 시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십 년 투자해도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 태어났을 때, 영어권이라면 영어를 쓰는 나라, 즉 미국이나 호주나 뭐 영국이나 이런 영어권에서 태어났을 때는 따로 영어에 대한 그 법칙, 문법이라고 하는 것, 영어에 대한 법칙을 공부하지 않아도 뭐 잘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국문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잘 말하고 쓰고 뭐 이렇게 읽고 그러죠. 그러나 외국말로서의 영어 공부를 할 때에는 이것은 전혀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외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컨대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한문을 공부할 때 외웠습니다. 또 본인도 명심부감도 공부했고 뭐 천자문도 공부했습니다만은 뭐 자왈, 위선자는 뭐 이렇게 막 외웠습니다. 그런데 한문은 우리나라 말이 이미 우리나라 말화된 것이 많고 우리나라 말과 의미가 다 통하는 말이 있죠. 부모 하면 아버지, 어머니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공부할 때는 외워도 그것이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워서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물론 수차 얘기하지만 그 나라에서 태어났을 때는 물론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수십 번, 수천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외워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그 법칙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I가 뭐고 love가 뭐고 you가 뭐길래 이 문장이 I love you라고 의사가 소통이 될까, 이런 말입니다. 왜 I일까? I는 뭘까 하는 얘기죠. 이렇게 단어의 관점에서 또는 문장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I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명사인데 우리가 단어를 8가지로 분류하죠. 8가지 분류하면 우선 명사, 대명사가 있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있죠. 그런데 대명사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대명사가 있죠. 이것은 인칭 대명사인데 인칭 대명사는 격 변화를 합니다. 격입니다. I라고 나를 말할 때는 I, my, me, mine, myself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이제 외워져야 되는데 왜 my라고 하지 않고 I라고 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또 2인칭에서 격번하는 you, your, yours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your라고 하지 않고 you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죠. 또 Judy loves him, 이 Judy loves him, 이 Judy loves him은 Judy는 명사죠. 대명사가 아니고 loves, 왜 s를 붙였죠? 이렇게 왜 어미 꼴이 변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법칙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수많은 것을 외울 수가 없으니 이것을 법칙을 이해하면 수많은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말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고 문해력의 문장을 보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관점에서 일단은 8가지 품사를 이해하고 또는 격변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격변화가 있죠. 그리고 동사는 완전 자동사, 또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또 타동사 중에서 소유격이 목적격이 2개 있는 것을 역적 동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5가지의 동사의 변화를 또 이해해야 됩니다. 이 5가지 동사의 변화를 뭐라고 또 하나요? 그걸 바로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품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또 문장의 관점에서는 우선 주어가 뭐냐, 동사가 뭐냐, 목적어가 뭐냐, 보어가 뭐냐를 일단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주어는 어떤 격이 주격이 되는가, 주어를 쓸 수 있는가, 또는 목적어는 인칭 대명사의 어떤 격이 목적으로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배우더라도 또는 여러분들이 한국말 잘하죠.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말을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하고 또 글도 편지도 쓰고 읽기도 하죠. 그런데 역시 한국에서 수준 이상의 언어 생활을 하려면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글을 쓴다든지 또 연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철저히 또 언어에 대한 공부를 전문적으로 해야 바로 그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과 전문적인 어떤 글을 쓴다든지 전문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영어권에 태어나서 영어를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도 전문적으로 언어적인 전문적인 직업을 했을 때는 역시 어법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법에 대한 그러니까 단어의 관점에서 품사나 격이나 동사의 종류나 또는 문장의 관점에서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보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 문장의 그 품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에서 어느 구성 요소로 쓰여질 수 있는지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또 문장의 구성 요소는 어떤 품사가 문장의 구성 요소에서 해당되는지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영어가 이제 정복이 되고 싶습니다. 수차 얘기합니다만은 단지 애워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되고 애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철저히 그 법칙을 이해했을 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영어권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전문적인 언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어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자,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